자, 75페이지부터 이제 조건과 기한이 나오는데요. 문제를 뭐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문제를 안 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안 내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없다고 하기에는 또 겁나는 부분인데, 일단 부관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조건과 기한이 있죠.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으면 조건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이게 뭐죠? 기한이 되죠.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정지 조건이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해제 조건이란 말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유동종 무효고요. 해제 조건은 유동종 유효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증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정지 조건 이미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거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이러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에 대한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은 성취된 데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죠.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인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이게 뭐가 되죠? 종기가 됩니다.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단독행위에도 예외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죠. 당연히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조건에 대해서 엄수표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한은 엄수표행위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한에 대해서 엄수표행위에 대해서 지급일은 뭐 할 수 있죠?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침해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침해하는 처분행위가 있다면 이러한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일단은 무효인데요.
요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기한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냐면 가등기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다 처분하는 거 가능하고 상속도 되고요. 또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고 담보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정리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정조 기해무죠. 기정조 기해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정조 기해무고, 그 다음에 불정무 불해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고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다.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요, 반드시 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죠. 일단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에 있고요.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에 이익이 있고, 무상임치,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무상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무상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임치인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죠. 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 사유는 첫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게 되고요.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원칙은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변제 청구가 있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1번이죠. 조건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그 연결이 틀린 것은 내 마음이 내키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순수 수유 조건입니다. 2번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우성 조건이고요. 3번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조건은 반사회적이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따라서 뭐죠? 불법 조건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은 지금은 마련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정지 조건이 되고요. 5번 자동차를 금년 연말까지 빌려주겠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죠. 연말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이고, 특히 뭐가 되죠? 종기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2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 어음보증은 그냥 보증이에요. 그냥 계약입니다. 어음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조건을 붙이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답이 되고. 2번 상계, 취소, 철회, 선택, 채권 등은 다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3번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에 조건을 붙였다. 가정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되고요. 4번 유언은 단독행위죠. 근데 어떤 단독행위냐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5번 계약 당시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채구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의미겠죠. 7월 30일까지 이행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죠? 조건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이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계약의 해제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 항상 조심할 것은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제가 되는 것은 해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유언은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 붙일 수 있고요.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 붙일 수 있고요. 3번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요거죠. 이건 뭐죠? 가능하고요. 5번 채권 양도의 승낙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이죠. 상계입니다. 상계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4번이죠. 유효한 조건으로 요건을 갖춘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단순 수유 조건은 유효하죠. 단순 수유 조건 뭐죠? 내가 제주도로 여행 가면 꿀단지 사다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순수 수유 조건은 무효지만 단순 수유 조건은 유효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3번 기성 조건이 무효인가요? 기성 조건 유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답이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조건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조건이니까요. 기성 조건도 뭐가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불능 조건도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은 장래 발생이 뭐예요? 불확실해야 되잖아요. 기성 조건이나 불능 조건 이미 확실한 거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고. 4번 불법 조건도 뭐죠? 반사회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 3, 4, 5번은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조건이라고 나오죠. 가장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처럼 보이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2, 3, 4, 5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뭐죠? 1번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 꼭 반드시 뭐죠? 이해하시고 숙제 되시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5번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기억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이나 X 무효죠. 2번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이 불법이라는 말은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니까 니은번은 뭐죠? X고요. 디귿번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죠. 기성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면
정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그 법률행위 무효이다. X가 되고요. 1번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해제 조건하면 불해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1번도 X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X입니다. 조건이든 기한이든 다 뭐에 관한 문제죠? 효과에 관한 문제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지 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기억번은 뭐죠? X가 되죠. 니은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된다. 맞네요. 디귿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무효가 된다. 디귿번은 뭐죠? X고요. 리을번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뭐죠? 해제 조건입니다. 일단 약혼 예물을 주면 신부에게 유효하게 뭐죠? 소유권이 기속되지만 결혼 안 하게 되면 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게 된다는 의미에서 해제 조건이므로 리을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미음번 채무 면제나 유증은 단독행위지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요. 2번 정지조건부 권리도 조건 성취 전에 양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이 되니까 2번은 뭐죠? X죠. 3번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을 하는 증여 반사회적이죠. 이게 뭐예요? 20억짜리 토지를 주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죠? 돌려준다. 이런 계약이고요. 이거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물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근로계약에 허용되지 않는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옳은 거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을 하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요. 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고요. 3번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4번 이런 것도 참 별거 아닌데 그죠? 해제 조건이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죠. 그죠? 다시 한번요.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죠. 4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해제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지금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 항상 개념을 조심하십시오. 5번 조건 성취 요건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죠.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과가 뭐가 되죠? 생기는데 2번
조건 성취 효과는 뭐 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3번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부 권리다로 이를 침해하면 즉시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X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팔아먹었어요. 당장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죠. 합격을 해야 효과가 생겨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조건부 법률행위 의무자에 의한 조건부 권리 처분은 무효이다. 이런 걸 하면 또 어려워하세요. 그죠? 요거잖아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뭐죠? 금지가 된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다. 그죠? 따라서 5번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무자에 의한 조건부 권리 처분은 무효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넘겨보시면 10번이죠. 다음 중 법률행위 조건에 있어서 조건 성취 전의 효과로서 옳은 것은 1번 담보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2번 기대권은 뭐 물건이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고 3번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물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답은 3번이고 4번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하는 물건에는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X예요.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정지 조건은 뭐냐 하면 소유권 유보 매매죠. 갑이 운용하는 전자대리매매점에 가서 을이 전축을 구입하면서 월부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 갑이 을에게 전축을 인도해 줬더라도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을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따라 을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다. 뭐죠?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이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월부금을 완납해 비로소 벌가제 소유권을 갖는 거죠. 월급은 안 냈어요. 누구 거라고요? 갑 거.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해주면 을은 결과적으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의 취득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유권 유보 매매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X죠. 불확정적이지 않다. 불확정적이라는 말은 뭐죠? 유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X죠. 왜요?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고 해제 조건은 뭐죠? 유동적 유효니까요. 답은 4번. 답은 3번이죠. 11번 틀린 것을 찾습니다. 반복적이는 1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무효고요. 2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가 되고요. 3번은 반복적이죠. 4번이 답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상속도 됩니다. 따라서 상속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X죠.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킬 수는 있습니다. 12번이죠.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정지 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 성취 이전에 갑은 다시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다음 중 옳은 것은이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번이 문제예요. 1번이. 자,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요 갑이 요 아파트를 병한테 뭐죠?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우리 민법은 요 매매 계약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로서 할 수 없다라고 뭘 해놨어요? 규정을 해놨고요. 따라서 일단 이 처분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우리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요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다. 이게 뭐죠? 맞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1번 보시면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죠? 1번은 답이 아니에요. 다른 거 볼게요. 2번 의뢰 즉시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즉시 청구할 수는 없고 의뢰 뭐예요? 합격해야 그죠? 합격을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3번 의뢰는 즉시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의뢰는 병에게 갑병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X입니다. 누님 말씀드리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뭐여야 돼요? 금전 채권자여야 되는 거죠. 5번 을은 갑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조건부 매매 계약에 의한 가등기라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다시 말하면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1번과 뭐죠? 5번 두 개가 답인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단 갑과 병 간의 계약은 뭐죠? 무효예요.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 뭐 하려고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 그 등기는 무슨 등기래요? 가등기로 하니까 5번은 명백히 맞죠. 근데 5번이 맞으려면 1번도 맞아야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 가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뭐죠? 1번과 5번 두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침해하는 처분행위 일단 뭐죠? 무효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병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고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 그래서 1번도 맞고 몇 번도? 5번도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13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 성취 효과는 수급하지 않습니다.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요거죠.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면 효과가 뭐죠? 생기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뭐죠? 입증하고요. 4번 조건과 따라서 그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법률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인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5번 가족법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됩니다. 14번이죠. 옳은 것을 찾는데 4번, 3번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경우. 이게 뭐죠? 순수 수의 조건이고 순수 수의 조건은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고. 나머지 것도 봐야 되겠네요. 2번 조건부 법률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조건 성취 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시이다. X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효력이 생기는지 없는지는 조건 성취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2번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입니다. 해제조건부? 아니 정지조건이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기속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해방이 된 후에 농지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농지개혁을 할 때 가장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일본인 소유 토지였어요. 기속재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먼저 기속재산을 갑과 같은 지주로부터 뭐죠? 사들이게 돼요. 매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 국가 갑에게 뭐죠? 다시 불화한다. 다시 대판다고 뭐죠? 조건을 붙여서 매매 계약을 하거든요. 해제 조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 매매. 팔고 대산다. 다시 한 번요.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 귀속재산의 매매. 이거 지금 확인해 봤는데 해제 조건 같은데. 컨닝 좀 한번 해볼게요. 아, 69년 답하려네, 그죠? 장래 불화받을 조건으로.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장 상태로는 해제 조건으로 보이거든요. 그죠?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3번 조건 성취 여부가 이건 말씀드렸고 4번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로 된다. X죠. 이때는 뭐죠?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죠. 그 다음에 5번 조건의 성취인의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원신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을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성취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조건 성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를 뭐예요? 방해했으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효과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고 2번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5번이죠.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기한은 법률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X죠. 기한은 뭐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입니다. 2번 법률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시기는 정지 조건과 정기는 해제 조건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효과가 생기고 없어지는 문제니까요. 3번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유사한데 그 구별은 결국 법률의 해석 문제로 기속된다. 다시 말하면 기한인지 조건인지 여부는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엄수표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기한은 소급표가 없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16번입니다. 틀린 것은 있는데 1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하지 간주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4번 판례는 기한의 이익이 하나 상실에 관한 민법 제 388조는 임의 기준으로 본다. 맞을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자, 우리가 담보를요 손상시켰어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죠. 손상시켰더라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라 냅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민법 규정의 적용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가 되겠죠? 임의 규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못한다. X죠. 자, 이런 문제죠.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말은 유상인 경우잖아요. 유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면요? 손해배상을 하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옳은 설명을 갖는데 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죠. 2번 신분행위나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는 절대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수취인에게만 한 기한의 이익이 있다. X죠. 만약 무상임치라면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죠. 4번 기한의 이익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추정이 될 뿐이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본다. 간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추정과 본다를 뭐죠? 구별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5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X죠. 뭘 하면요? 손해배상을 하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포기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18번입니다. 틀린 건데 답은 뭐죠? 3번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범인의 전체가 쌍무효가 되고요. 1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기한은 채무자에게 유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20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2번, 3번 반복적이죠. 4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하죠? 추정을 하고 5번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X. 손해를 배상하면 뭐 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죠. 21번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죠. 1번 담보를 손상, 2번 파산, 3번 담보적인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죠? 자, 4번인데 여기서 담보를 손상 감소시킬 때 할 때 이 담보는요 인적 담보도 포함이 돼요.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인적 담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인을 죽였어요. 담보를 뭐요? 멸실한 거죠. 보증인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담보를 뭐죠? 손상 감소시킨 거죠. 따라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것은 무엇도 포함합니까? 인적 담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는 거죠. 5번은 상관없죠. 채무자의 무자력은 기한의 상실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22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자,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행 안 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돼요. 이거 우리가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원칙이. 다만 예외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는 특약을 해야 돼요. 따라서 1번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면 팔레트이도이다 X죠. 원칙이 뭐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 얘기니까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2번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건 뭐죠? 조건이죠. 따라서 뭐가 아니죠? 기한이 아니다. 2번은 뭐죠? 맞죠. 3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4번 유상이어서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가 있고요. 5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었으면 알면서 변제했다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겠죠. 답은 1번이죠. 23번입니다. 다음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틀린 것은 1번 교수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학생 을은 3년간 근무하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기한무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 상속 담보로 증여할 수가 있으니까. 조건부 권리도 뭐죠? 자유롭게 처분 보존 담보로 증여할 수 있으니까. 2번 교수 위 1사례에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학생 을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 불법 비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교수 위 1의 사례에서 만약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해고했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죠.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시험 못 보게 집에다 마저 감금을 하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이요? 아니다.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성취됐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방해하게 되면 방해가 없었으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뭐죠?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3년간 근로를 마칠 수 없게 되었지만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여 A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다만 일단 맞는데 조심할 것은 당장은 아니죠. 그죠?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교수 병이 아내 정과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사회적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죠? 제한하니까요. 학생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증여계약은 조건이 위법하고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완전히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됩니다. 일단 완전한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데 조건 없는 증여계약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죠. 보시면 지금 병이 아내 정에게 증여하기로 했죠. 증여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죠. 따라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죠. 따라서 정이 완전히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틀렸다고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지 조건 없는 증여계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이 전체가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 성립됐다. 이것 때문에 뭐죠? X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완전한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된다는 말은 맞다. 왜냐하면 병이 정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고요. 정에게 확정적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이죠. 5번 교수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대금 완납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임대 권한 부여는 매매 계약을 해제 조건을 한 것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 임대 권한을 줬으니까 매수인에게 뭐가 있어요? 임대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금을 다 주지 않아서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면 임대 권한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테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고요.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